네, 이슈플로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종목으로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찾아와 봤는데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초전도체, 그리고 중국 게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문가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한두 번 얘기해 주신 게 아닌데 내년 1월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연초 모멘텀 한 줄로 줄여주신다면요? 네, 금리 인하 수혜까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네. 이번엔 팀장님은요? 네, 일정주 관점으로 옥을 딱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부터요.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죠. 대표적인 이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뭐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장이 내리면요. 예,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수혜에 있어서 이제 뭐 성장주의 뭐 대표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영업이익 성장률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27.2%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레고캠바이오가 뭐 상당한 어떤 계약 건으로 오늘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는데 ADC, 그러니까 항체 접합 물질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체 약물을 붙여서 이제 암세포에다가 보내서 이제 필요한 부위만 이렇게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러니까 항암제가 뭐 정상 세포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예, 그런 이 표적 항암제는 이렇게 표적이 되는 그런 암세포만 죽이는 예, 그런 아주 기술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건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뭐 관련주 뭐 동아ST도 그렇고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인데, 이게 이제 내년 이제 매년 50여 개국에 이제 1,500여 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이렇게 투자사, 이렇게 해서 총 14,000여 명이 모이는 글로벌한 아주 세계 최대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번 1월 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그런 종목들도 보시긴 보시되, 그래도 뭐 다른 그런 제약바이오들 아직 움직임이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해 주셨던 일정 매매 거기에다가 개별적인 모멘텀이 섞여 있는 종목이면 금상첨화겠다. 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제가 좀 보는 게 좀 많은데, 네. 지난주에 제가 주말마다 제가 2,000여 개 차트를 보거든요. 보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엄청나게 차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뭔가 꿈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ADC 쪽 제가 레고캠바이오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저희 이토마토에서 많이 제가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 ADC가 이거 올해에서 시장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거의 뭐 10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이제 200억 달러대로 이제 더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 이중항체 말고도 여기 항체 판물질 ADC 말고도 이중항체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정도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의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SK 바이오팜입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로 되게 유명한데 1월 9일 아시아 퍼시픽 세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점유율 1위가 이제 예상되는 뇌전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년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 정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00개씩 보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팀장님 보도록 하겠는데, 옥의 티가 아니라 옥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바이오를 이 경제TV에서 다루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제 이제 어떤 다루는 섹터, 맨 처음에는 뭐 삼성 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 관련 말씀드리다가 두 번째는 비만 당뇨 치료제, 이번에는 뭐 ADC나 뭐 혈액학회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때 신라젠 관련 2017년, 2018년, 그다음에 코로나19, 2019년, 2020년 이후로 제약바이오 온기가 상당히 들어왔다. 아하. 이제 정말 그냥 신약에 대해서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들던 종목들까지도 강한 모습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해도 된다.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앵커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좀 쉬다 보니까 시장의 이슈나 지수의 움직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PC가 발표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PC가 2021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더 이상 이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긴축 우려를 줄 수 없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야죠. 우상향을 계속을 해야 되는데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좀 팔아야 되는 건가?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정말 가시화되는 것인가? 뉴스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3월에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요. 주식 투자하시면 아시잖아요.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왜 올라왔죠? 기준금리 인하 될까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차익실을 하면서 다음 재료를 찾겠죠. 근데 PC가 이렇게 완화되고 CPI도 3점대 초반까지 와버리면은 더 이상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를 못 할 거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말하겠죠. 그럼 다들 이제 손에 쥐고 있다가 내놓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코스닥 같은 경우 0.5%. 당연히 오늘 제약바이오 상황이 괜찮지만 반도체는 대장주만 괜찮고 중소형주 밀리고 있고 네. 2차전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네. 2차전지 수급이 좋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로 돌아오면은 이제 언급드린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삼성바이오스 좋습니다. 위치 좋아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큐라클, 한올바이오파마, 에이프릴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이 종목들 일봉 차트를 보십시오. 과연 접근하기가 쉬운지 굉장히 조금 부담된다. 네, 근데 이게 수급을 볼 줄 알면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올라타도 된다. 근데 언제 뛰어내려야 되냐? 단기 재료가 소멸될 때.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의 근거는 공급 계약이죠. 네. 정말 우리가 이제 발표하러 가서 공급 계약을 따버리면 재료 소멸 될 건데 일단 그거는 몇 시, 몇 월, 며칠 누구랑 계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쇼케이스가 시작하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요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언급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얘기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슈가 초전도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네, 뭐 테마주로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테마주는 끝까지 좀 테마주인 것 같아요. 초전도체는. 네. 전문가님은요? 그리고 네. 팀장님은요?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셨나요? 그럼 한 줄 평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의 심장은 의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문가님도 좀 들어볼게요. 네, 뭐 갑자기 또 이제 지난주 또 이제 후반에 또 시간외 거래에서 또 좀 신성 델타테크 등 초전도체가 뭐 강세인데요. 뭐 김현탁 대표인가요? 이분이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관련 발표가 이제 확정됐다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또 오늘 갑자기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를 아시다시피 테마주적으로 그냥 뭐 초전도체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라라고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뉴스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이슈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올해 제가 뽑은 어떤 기사 제목인데요. 영국 과학자들이 올해 뽑은 과학 이슈로 뭐 상온 초전도체 LK99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재료학이나 응용 물리학뿐만 아니라 국내 뭐 우리 전 세계의 어떤 인류의 획기적인 그런 역사인데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게 우리 한국 초전도 학회도 8월에 이제 이게 검증위원회에서 이제 재현 실험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테마적으로만 접근하시고 그냥 뉴스에 따라서 갑자기 그냥 잠잠하다가 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로, 그러니까 뭐 이런 문구 조심해야겠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매수는 가능하신데 매수 금액은 50만 원 이상 하시면 안 된다. 요즘 말씀을 제한을 드리도록 두시네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우선은 투자라는 것이 뭐 투기도 투자의 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수급 매매죠, 뭐 추세 매매. 어떤 정말 손이 안 가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매매를 해봐도 매매를 권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하게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리스크 체크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네. 올해 상반기부터 정말 수많은 성장 섹터가 왔다 갔는데 정말 시장의 규모나 이 이룰 가능성 이런 게 정말 감이 안 보이는 섹터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 중 하나가 초전도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결과물은 다 나왔어요. 어떤 초전도체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재료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말 바닥권까지 정말 뜨겁게 타올랐다가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조금 좀 비방송용이라고 하면은 좀 설거지가 덜 끝났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때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의 탈을 쓴 세력이라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찍히지만 이게 실제 외국인이냐 아니면 개인 투자자가 증권가에다가 그냥 계좌 뚫어놓고 위탁 매매를 그냥 강제로 시키는 것이냐 이런 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악재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뭐 CCS나 뭐 LMS나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그 박사님이 미국 가서 어떤 강연에 참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수급 동향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개인 투자분들 순매수, 외국인 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 동향이랑 내 매수 비중을 정말 면밀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의견은 들이대 오늘 종가도 아닙니다. 일단은 한 3일 정도 뒤에 바닥 다지는 거 보고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 들어올 때 50만 원을 삽니다. 50만 원을 산 다음에 일주일 이내 추전도체 뉴스가 안 나오면 마이너스 5%에서 끊고 만약에 내가 매수했는데 일주일 이내 추전도체 관련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전장에 매매를 마무리 짓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께서는 이미 결정나는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움직이는 이슈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셨고 팀장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볼 텐데요. 중국 게임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중국 게임주들도 막 등락을 거듭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중국 규제 리스크로부터는 뭐 자유로울 수 없는 게임 업계 이렇게 적었습니다. 팀장님은요? 네, 게임은 역시 재밌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질로 갑니다. 저는 저 한 줄 평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팀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나오기 직전이면은 이제 성장성에 정말 매매의 끝맺음을 잡고 해야 되는데 실적이 나왔던 섹터가 다시 성장주를 되더라도 어떤 실적의 기반을 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막 게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한두 개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게임의 실적은 재미랑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게임의 재미의 그 판단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류를 잘 봐야 된다. 내가 만약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재밌으면 게임을 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게임이 재밌다고 판단되는데 남들이 게임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은 주가가 빠지기 마련이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정말 신작들이 꽤 나왔었는데 재밌다라는 평을 받은 게 이제 뭐 크래프톤의 이제 그 게임, 그 다음에 네오 이제 피해 거짓이 있는데 피해 거짓은 그래도 안정적인 그 타이틀 값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크래프톤은 타이틀 값이 7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데 그 타이틀 값이 비싸가지고 못한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게임 관련 종목들이 사실 2020년 이전까지는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2021년부터는 실적이 다소 안 좋은 상황.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 실적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퍼가 자꾸 떨어지죠. 그러다가 조금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게임을 조금 부정적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런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약간 좀 이렇게 달래주는 유화 제스처가 나왔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를 유화 제스처로 봐야 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우리나라가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은 게임도 중국에서 잘 안 팔리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견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그 정치학자, 외교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중국은 약간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약간 자국 거를 먼저 쓴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군요. 네, 판으로 안으로 굽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 외교 전문가분께서 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판호가 뚫려 있고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 진출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실 진출돼 있어도 그 중국 게임에 비해서 밀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죠. 판호를 제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게임주의 약세를 보인 것은 아쉽지만 리포트를 보더라도 판호가 있으나 없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투심의 위로가 안 되다 보니까 약세를 거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좀 달래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에서 게임 산업 규제 예고 이후에 주가 폭락이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중국이 12월에만 자국 게임 105종을 승인했다라고 해요. 자국 게임이라고 해서 중국 자신들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내자 판호를 발급을 했다. 외자가 아니네요. 네, 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서 내자 판호를 발급했으니까 유화 제스처를 하는구나. 그러면 외자 판호도 발급하지 않을까, 이런 투자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뭐 크래프톤이나 뭐 넷마블이나 이런 종목들이 크래프톤이 음봉 제일 많이 나왔고 올 다지형 캔들 나오고 있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은 3거래일 정도 지지하는 모습 보고, 저는 내자 판호가 발급되면은 슈팅이 나올 거긴 한데 네. 그때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판호 발급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반영이 되면, 사실 넷마블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외자 판호 발급에 따라서 실적이 반영되면 그때부터 드라이빙 걸지,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한 게 맞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우선 저는 네오위즈랑 네오위즈 홀딩스를 보고 있고요. 피해 거짓이요? 네, 확실하게 피해 거짓 신작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종목은 저는 크래프톤이랑 네오위즈 딱 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랑 펄어비스 실적 안 나왔죠. 그렇군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고 네오위즈는 정말 잘 팔았다. 잘했다. 그래서 펄어비스와 네오위즈가 정말 한국 콘솔의 희망이다. 2023년 하반기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실적 기준을 보더라도 이제 보시면 업종 펀은 이제 약간 AI 소프트웨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펀은 다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퍼보다 12개월 선행퍼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실적이 나오는 거죠. 게임주들의 대부분이 현재 퍼보다 12개월 선행퍼가 올라갑니다. 그럼 저평가 매물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오위즈는 유일하게 12개월 선행퍼가 현재 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도 바닥권에 있고, 수급 동향이 조금 아쉽지만 게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흥미 있으신 분들은 모아가는 관점이라고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약간씩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그러니까 국가신문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게임 중독 그리고 이제 과도한 게임 시장 팽창을 막기 위한 이제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초안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내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게임 업계 과금자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그런 게임사들은 매출에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요 돈벌이 수단이죠, 이 게임사들의.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 비중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금요일부터 이제 관련주들, 즉 중국 매출향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요. 중국 게임 업체들도 많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텐센트, 뭐 네리즈 이런 종목들도 뭐 13%, 26% 지난 금요일 날 뭐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국 매출도 상당히 저희가 큰데요. 제가 지금 표를 준비했는데 총 수출액 중에서 2021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어떤 매출이 34.1% 조금 된 기사인데 이렇게 매출이 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초강력 규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 뭐 대부 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뭐 이제 하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금 본인들이 좀 과했나 싶은지 판호 허가를 좀 내줬습니다. 이게 무화적 제스처가 좀 나와서 NC소프트나 어떤 위메이드의 어떤 관련주들, 이렇게 종목, 이 게임에 대한 허가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 이 규제 내용이 초안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업이나 이용자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1월 22일까지 최종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전까지 지금은 우선 게임주들은 저는
조금 별로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1월 20일 최종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쯤, 그러니까 1월 한 중순 때쯤, 네. 뭐 지금 이번에 하락이 좀 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주적으로 접근해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로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게임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두 분 다 약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였습니다.